오브젝트에 오시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풀어드릴게요. 공고 오브젝트. 자, 문제 풀면서 배운 거 쭉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줄여야 되겠다. 자, 1번 문제.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을 큰 범주로 구분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의 자료형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이 데이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 진짜 모든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 되네. 잠시만요. 됐다. 자, 모든 프로그래밍은 사실 파이썬 제외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데이터를 두 가지로. 자, 우리가 원시 데이터인 기본형,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참조하고 있는 자료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실 자료형이랑 배열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따로 떼어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배열이라는 자료는 이 자료형의 일부로 보통 봐요. 배열.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범주, 크게 큰 범주로 봤을 때 데이터는 기본형과 자료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그랬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형의 특징은 뭐냐?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기본이라는 뜻은 원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원시형이라고도 부르죠. 자, 원시 데이터, 원시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시형이라고 하면 꼭 떠올려야 되는 게, 자, 데이터에 1바이트짜리죠. 데이터에 이렇게 신호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이진수로 보는 거죠. 자, 이진수, 약속된 길이에 이렇게 이진수, 또는 실수라면 지수부, 가수부, 부호비트 이렇게 나눠서, 지수부면 매스, 가수부면 그 숫자, 숫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하는 거고, 캐릭터이면 인코딩 번호를 정수로 저장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시 데이터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료형은 일단 원시적이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130이라는 숫자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선언한 것이 다른 데이터로 바뀌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불변성이라 불러요. 불변성. 바뀌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꼭 만족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기본형이라 합니다. 기본형은 뭐다? 원시 데이터이면서도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본형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자료형이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조. 자, 이런 데이터들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참조해요. 참조하고 있는 게 자료형일 수도 있어요. 자료형이 또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고, 또 자료형이 또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다가 끝에는 결국에는 기본형을 어떻게든 참조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형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어발 형식으로 참조하고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참조형 또는 참조형 또는 자료형,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참조형, 자료형. 자, 그래서 자료형에 대한 큰 범주는 뭐예요? 자, 우리가 원시 데이터가 아닌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료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원시 데이터는 기본형은 원시 데이터면서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분류를 우리가 비교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GPT를 물어보던가 또는 뭐 인터넷에서 면접 대비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정답 중에 잘못된 정답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잘못된 정답이냐? 저도 참 답답한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긴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변수로, 자, 이 자료형을 참조하면, 이 자료형이,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좀 지울게요. 자, 변수 A로 이 친구 자료형을 참조하면, 자, 이 친구가 저장돼 있는 위치, 자, 요 전체가 아니라, 요 친구가 루트로, 이 구조적인 루트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주소가 이렇게 떠요. 주소가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의 주소가 뜰 거예요. 이때 이제 at이라는 거는 뭘 뜻해요? 주소, 골뱅이 at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는 뭘 뜻하느냐? 우리가 16진수로 바이트를 표현한 거예요. 이 주소도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료형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변수가 참조하면 주소를 가리킨다. 자, 기본형은 변수가 참조하면 그러면 데이터 자체를 가리키고 자, 변수가 자료형을 참조하면 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면접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몇 점짜리 점수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고작해야 뭐 10점에서 50점 사이. 그냥 뭐 대충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면접관들이. 근데 이제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면접관이 묻고 싶은 거는 뭐냐? 자료형 데이터의 특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자료형 데이터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변수가 주소를 가리키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참조하는 특징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참조하는 특징을 묻고 싶은 거죠. 이 주소를 가리킨다는 거는 그냥 그렇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값 자체를 가리킨다. 이건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 10이라는 값 자체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값 자체를 가리키고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기본형한테는 중요한 얘기지만 자료형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형은 뭐예요? 필드가 존재하고 필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친구들 우리가 필드라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A는 뭐, B는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필드라고 하죠. 필드.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도 정의할 수 있죠. 필드와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자, 그것을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료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GPT가 너무 많이 학습했어. 왜 학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쓰니까 자료형의 특징, 주소를 가리킴. 그래서 여러분들 GPT한테 물으면 이런 대답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시하시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 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방금 제가 했던 말의 불변 데이터가 무엇인지 방금 설명해 드렸어요. 기본형은 원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를 의미하고 원시 데이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뀌지 않죠. 그것을 불변성이라 불러요. 자, 우리 예시를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녕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참조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내가 A에 A는 0번째도 있고 첫 번째도 있죠. 자, A의 0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는 0이에요. 왜? 자, 문자열은 배열이니까 0번째, 첫 번째 이렇게 참조할 수 있죠. 자, 배열이에요. 자, 어레이는 아니지만 배열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레이는 아니지만 배열이다. 다른 말로 유사배열이라 불러요. 그렇죠? 유사배열. 자, 이것도 면접에 나올 수 있어요. 배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거 면접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유사배열은 뭐가 있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인데
초보들한테 할 면접은 아니야. 초보들한테 할 면접은 아니고 이제 경력자들, 프론트엔드 좀 했어.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 이제 회사에서 좀 초보인데 좀 잘하는 사람 뽑고 싶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자, 배열이긴 한데 어레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유사 배열이라 부르죠. 유사 배열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HTML 컬렉션이라는 게 있고 노드 리스트라는 게 있고. 자, 이 두 개는 뭐예요? 돔 탐색 때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지금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돔 탐색 때 한 번 더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는 이상하게도 0번째 필드, 첫 번째 필드, 랭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드를 숫자로 작성하고 랭스를 쓰면 그러면 유사 배열로 취급을 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사 배열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문자열이 기본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죠? 문자열은 불변 데이터니까 기본형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기본형, 자료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료형 또 어떻게 더 나눌 수 있다? 자료형 안에 배열을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배열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배열. 자, 배열은 뭐예요? 길이와 그죠? 순서와 길이가 있는 데이터죠. 순서와 길이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하면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 자료형은 어떻게? 순서 없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이게 배열이에요. 자, 이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 걸 배열이라 하는데 배열은 언뜻 보면 누구랑 가깝다고 했어요? 특히 숫자로 만든 배열은 자, 숫자로 만든 배열은 기본형에 가까워요? 자료형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원시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원시적이잖아요. 왜? 다 이렇게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딱 이걸 봤을 때 내가 숫자로 정의된 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개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형이 가깝죠. 이런 데이터가 뭐예요? 문자열이잖아요. 대표적인 거. 선생님 문자열은 문자로 된 열인데 왜 이때 숫자예요? 숫자죠. 그렇죠? 왜요? A는 A가 아니라 라벨링한 뭐예요? 95번이죠. 97번이에요? 95번이에요? 7번이에요? 몇 번 헷갈려. 자, 이런 식으로 번호잖아요. 자, 그래서 문자열은 기본형에 가깝죠. 생긴 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그러면 자료형에 있는 거 다 떼버리고 뭐만 이것만 저장하자. 그래서 기본형으로 취급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불변 데이터인 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불변 데이터 어떻게? let a는 아까 전처럼 안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이 친구는 0번째 첫 번째의 길이가 2인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배열이긴 한데 유사 배열이라서 자, 이 뜻은 뭐예요? 어레이가 아니라서 어레이는 길이 변경이 되는데 이 친구는 길이 변경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A에 0번째다가 아니 싫어. 아니 싫어서 뭘로 할까? 가라고 했어. 자, 가로 바꿀 거야.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불변 데이터라서. 불변 데이터라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예시를 쓰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항상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검사. 검사. 내가 let C라고 차는 좀 그렇고 C라고 할게요. 자,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러면 C는 A, B, C, D, E죠. 그죠? A, B, C, D예요. 자, 여기서 누구를 뭐 0번째든 첫 번째든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B, 두 번째는 C. 이렇게 배열의 데이터죠. 1, 2, 0, 1, 2, 3.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이건 불변 데이터가 아니죠.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얘를 가로 바꿔라. 자, 바뀌었나 볼게요. 안 바뀌었죠? 자, 내가 이게 뭐예요? 배열에서 데이터를 바꾸는 건데 내가 가로 바꿨지만 안 바뀌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불변 데이터의 특징이에요. 불변 데이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불변 데이터 문자열로 증명을 했고요. 자, 객체가 가변이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한 코드로 설명하라. 뭐 그쵸? 객체가 가변이라는 걸 증명하래요. 그쵸?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자, 우리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객체. 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자, 깨끗하게 지울게요. 조금만 키울까? 자, 객체는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면 객체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코프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로는 이게 객체라고 했어요. let object라고 할까요? 자, 요게 객체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 객체. 열어보면 이 안에 수없이 많은 필드들이 우리는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A는 이렇게 할까요? 10. 그러면 OBJ의 안에는 A는 1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가변이라는 건 뭐냐면 참조하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참조하고 있다가 참조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래서 가변 데이터예요. 자, 객체는 가변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예시로 될 수 있죠. 자, null undefined symbol begint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설명. null은 뭐예요? 비어있는 데이터. 우리가 let a는 null 이렇게 했어요. 자, a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빈 데이터를 참조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데이터를 참조하면 null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null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데이터예요. 자, 이 친구는 자,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려고 만들어졌냐? 단축키가 됐다. 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테이블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엑셀이죠, 그렇죠? 엑셀 테이블, 이거 우리가 테이블 데이터라 불러요. 자, 여기에 내가 뭐 예를 들어 항상 동사무소 예를 들어요. 아니면 뭐 우리 과일 가게에서 과일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사과 3개, 뭐 배 10개, 뭐 참외 2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 그날따라 우리가 그 수박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수박을 안 들어왔는데 0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여기를 null이라고 썼어. 아무것도 안 썼어. 그냥 이렇게 비워놨어. 이렇게 비워놨어. 이 데이터는 뭐가 된다? null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돼요. null.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받아왔어. 이때 우리가 비어있다는 의미로 null이라고 표기해요.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null 데이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랑 가까워요? 0이랑 가깝죠.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라고 0이라고 쓸게요. 뭐 여기에다가 뭐 특징을 썼어. 뭐 예를 들어 사과는 뭐 아오리 사과, 뭐 배는 뭐 큰 배, 뭐 그다음에 뭐 여기는 무슨 뭐 이렇게 문자열로 특징을 쓰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내가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비워놨어. 이것도 널이죠. 널인데 지금 보니까 무슨 널이에요? 이렇게 공백인 널이죠. 그래서 널인 데이터는 누구랑 가까워요? 0 또는 공백이랑 가깝죠. 그렇죠? 뭔가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널일 수도 있고 공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그냥 비워놓으면 그 데이터가 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널이라고 쓰는 거예요. 널. 자, 그 다음에 이제 undefined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프로그래밍 용어예요.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만 알아요. undefined란 말 자체를.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let be 이렇게 썼어요. 내가 여기다 데이터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거 자체가 undefined라고요.
아무것도 안 썼다. 이런 걸 뜻해요. 이건 자바에서도 undefined라 불러요. undefined 상태.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은 상태. 자, 그래서 null undefined인데 요거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를 기본형으로 취급을 해요. 나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형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볼이라는 데이터는 고유값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심볼 제가 안 해드렸는데, 자, 심볼은 내가 이제 심볼 이렇게, 자, 심볼이죠, 심볼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만들려고 하는 것에 뭐 경민의 아이디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고유값이 만들어져요. 고유값 볼인데죠. 자, 내가 여기다가 담을까요? let s는, 그리고 s를 보면 이 친구는 정수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랜덤하게 고유값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경민을 이렇게 고유값을 2개를 만들었어요. 자, 2개가 같냐 물어보면 같지 않다 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형인데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경민이라는 사람은 2명인데 이름이 같아. 근데 2개가 고유값을 가져야 돼. 뭐 우리 반에 뭐 예를 들어 지영이 2명이죠. 지영이 2명인데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이름이 같아. 그럼 2개가 달라야 되죠. 그때 다른 고유값을 만들고 싶을 때 심볼이라는 걸 써요. 대단한 건 아니죠. 자, 이 비비긴트는 또 뭐예요? 정수인데 길이 제한이 없는 정수. 배열처럼 정수를 저장하는 것을 비긴트라 부르죠. 자, 우리가 자, 이렇게 긴 수를 쓰면 다 뭐가 돼요? 이렇게 실수로 바뀌어요. 자, 실수로 바뀌어요. 왜? 데이터 자체가 실수니까. 여기다가 내가 n이라고 쓰면 이 데이터는 정수가 돼요. 이걸 왜 쓴다 그랬어요? 정수 연산을 하려고 쓰는 거죠. 그렇죠? 정수 연산을. 실수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내가 예를 들어 0.1을 저장하고 싶어. 자, 예를 들어 let a는 0.1. 근데 이제 0.1이라는 친구가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그랬어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이진수로 바꿨을 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0.1 더하기 0.2를 하면 이상한 값이 나오죠. 이런 이유는 뭐다? 이 친구가 이진수로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서 이렇게 무한반복문이 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비긴트로 연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처리하는 돈들은 다 정수죠. 실수로 될 정수는 없어요, 굳이. 원이라는 단위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를 굳이 우리가 실수로 더하기를 할 필요는 없죠. 비긴트로 더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 데이터만 있는 경우는 비긴트로 합니다. 또는 우리가 실수를 인트 데이터로 바꿔서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객체 리터럴과 오브젝트 생성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동일한 구조의 객체를 2방식으로 각각 작성하라. 이거는 그냥 표기법 2개, 뭐죠? 표기법 2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 자,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묻는 거예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객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객체.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내가 A는 여기 콜론하고 20, 그렇죠? B 콜론 30 이렇게 쓰는 것이 객체를 만드는 리터럴 방식. 리터럴은 무슨 뜻이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표기법을 지원해 주는 거. 자바스크립트가 쓰기 편하라고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리터럴 방식이 뭐예요? 요거. 요게 배열의 리터럴 표기법. 객체가 아니라 배열의 리터럴 표기법. 배열을 우리가 여기다 1, 2, 3 하면 1, 2, 3이 리터럴하게 표기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 자, 오브젝트는 new 오브젝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언어는 new 연산자로
객체를 만들어요. 유연산자로 객체를 만드는데 꼭 호출하는 건 뭐예요? 생성자를 호출하죠. 유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해요. 생성자라는 건 뭐예요? 타입의 이름에, 이게 타입의 이름이에요. 꼭 소괄호가 붙어 있으면 그것은 생성자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 표시 100개.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타입의 이름에 이렇게 소괄호가 있으면 그것은 생성자예요. 자, 우리가 자바에서는 예시가 어떻게 돼요? 내가 A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었어. 자, 이 타입은 뭐예요? A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 타입이야. 내가 new A라고 호출하면 돼. 자, 그때 이 안에 호출된 생성자를 쓸 수 있죠. 생성자는 A랑 똑같은 이름이죠. 그죠? A랑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괄호를 이렇게 톡 치면 누구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썼어. 그러면 1을 받아 쓰는 이 친구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산자로 이 타입을 만들 때 생성자를 꼭 호출해요. 자, 여기 생성자.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도 배웠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되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함수가 타입이에요. 함수가 타입. 그래서 함수를 쓰고 어떻게? A 하고 함수가 바로 생성자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타입이면서 뭐인 거예요? 생성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생성자 함수라 불렀어요. 생성자 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호출하는 친구는 이 친구 new A 하면 이 친구를 호출하죠. 가로하면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1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넘어가야 되겠죠. 받으려면 내가 여기다가 A 하면 받겠죠. 자, A. 자, 이 A라는 친구를 내가 필드로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필드로 정의하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는 필드를 만들 때 this로 예를 들어 뭐 name을 만들고 싶다. nam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내가 나이를 받고 싶어. 나이는 생성할 때 초기화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this.age는 a를 받아서 초기 값을 지정하면 되죠. 그러면 경민은 1살이 되겠죠. 여기 1살, 그렇죠? 아기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다시 자, 비교를 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비교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클래스 A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자바. 그죠? A 이렇게 써도 자바. 그죠? 선생님 근데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 쓸 수 있다면서요. 자, 그럼 뒤쪽에 얘기해 볼게요. 자, 뒤쪽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자, 2가지 표현을 했고요. 자, 넘어가서 자, 기본형과 객체의 저장 방식을 스택과 힙용 요걸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스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요. 정적 메모리랑 힙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기본형이라는 데이터는 자, 저장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우리가 이제 정적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있고요. 정적 메모리.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하기도 해요. 스택. 자, 정적 메모리는 어떤 걸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누구였냐면 메소드 영역이었어요. 메소드 영역. 자, 메소드 영역은 어떤 거랬냐? 자바에 실행된 코드들 중에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메소드라는 코드가 있어요. 메소드, 그쵸? 실행할 것들. 자, 이 친구들을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곳이 메소드 영역이에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정적이라 불러요. 자, 왜 정적이에요? 자, 동적인 친구가 있는데 동적 친구에 비하면 정적이라서 그래요. 자, 왜 정적이냐?
자, 동적 이 친구는 garbage collection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여기 저장돼 있는 친구가 안 쓰면 지워요. garbage collection이 잡아먹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너 지워, 너 지워 이런 식으로 안 쓰면 지우는 게 동적.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만들고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인스턴스라 불러요. 인스턴스. 자, 근데 이 친구는 안 지워요. 처음 만들어진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라 안 지워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적 메모리라 불러요. 자, 정적 메모리. 우리가 이거를 메소드 영역이라 부르고요. 자, 여기에다가 2, 3, 4, 뭐 안녕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호출하는 거고요. 그러면 스택은 뭐냐? 자, 스택. 자, 스택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 A를 실행했어요. 자, 실행.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지역이에요. 자, 지역.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 영역, 내가 스크립트라고 써져 있는 이곳에서 int, let a는 10이라 했어요. 이 친구는 전체 영역에 선언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 정적 메모리에 10이라고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스택. 자, 이 친구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 자, 여기서 내가 let a는 20이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는 정적 메모리에 저장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 그쵸? 이 친구는 sum이라고 누가 호출할 때만 사용돼야 돼요. 이 친구는 sum이라고 호출하기 전까지는 굳이 이 친구 A가 저장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 로컬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이 sum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스택은 언제 실행되냐? 내가 sum이라고 호출하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연산들이 막 있어요. 이 연산들을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A는 20 더하기 뭐 30 이런 것들을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구조에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이거를 연산할 CPU나 또는 저장할 메모리 같은 곳에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택 영역이에요. 스택 영역.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거나 연산해달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용도예요. 이 친구는 전달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20이랑 이 친구는 휘발성이죠. 휘발성. 자, 이 친구는 전역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설명을 하라는 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렇죠? 자, 이 문제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형과 객체의 저장 방식을 정적 메모리와 힘 영역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스택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정적 메모리라고 착각해요. 심지어 면접관들도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관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라고요. 그렇죠? 면접관들이 그냥 이렇게 스택 영역이랑 힘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러면 이거를 정적 메모로 생각하고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서서 설명해도 되겠죠. 그죠? 스택은 연산을 위해서 스택 자료에다가 데이터를 함수 단위로 호출해서 그죠? CPU나 메모리에 저장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여튼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적 메모리로 알더라.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여튼 기본형은 뭐다? 저장돼서 이 친구가 삭제되지 않아요. 정적 메모리에 저장되고 자, 객체라는 친구는 우리가 뉴연산자로 호출하는 거를 다 객체라 불러요. 자, 이 친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자, 이 친구의 다른 말은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 자, 이 친구 뉴연산자로 호출하는 친구는 다 어디 저장되냐? 힙에 저장돼요. 무조건 힙이에요. 자, 볼 거 없이 힙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저장된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GC가 안 쓰면 지우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 불러요. 쉽게 만들고 쉽게 지워진다는 뜻으로. 쉽게 만들고 쉽게 지워진다. 자, 그래서 객체, 인스턴스 같은 말이다. 인스턴스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메모리 저장되는 형식,
관점에서 본 것이 인스턴스예요.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아래 코드에서 콘솔 출력 결과를 쓰고 그 비교를 하라. 자, 지금 A랑 B랑은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요. 자, 언뜻 보기에 이 두 개는 같아 보여요. 자, 같아 보여요. 하지만 자, 이 두 개는요. 자, 요 는는 자료형을 비교할 때 뭘 비교하냐? 저장된 주소를 비교해요. 이 두 개는 따로따로 호출했기 때문에 저장된 주소가 이 친구가 1, 2, 3이면 이 친구는 7, 8, 9 이렇게 주소가 절대 달라요. 이유가 뭐다? 내가 아까 메모리에다가 어떻게 한다? 호출할 때마다 저장, 호출할 때마다 저장. 이 두 개는 다른 곳에 저장해요. 이렇게 등는으로 비교하는 거는 자, 우리가 기본형이면 값을 비교하고요. 기본형은 값을 비교하고 자료형은 주소를 비교해요. 주소. 자, 주소를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주소가 다르니까. 자, 주소가. 선생님 그러면 A랑 B가 같냐고 묻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똑같이 자, 이것도 똑같이 자료형이면 얘는 주소를 비교해요. 는는이든 는는이든 자료형은 무조건 주소를 비교해요. 그래서 두 개는 달라요. 자, 만약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1, 2, 3 1, 2, 3 자, 요거 뭘까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예요. 이 두 개도 뭐예요? 자료형이에요. 자료형이라서 array도 자료형이죠. 그래서 false예요. 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A, B. 자, 이거 뭘까요? 자, 문자열은 기본형이죠. 자, 기본형은 어떻게 저장된다? A, B가 이렇게 저장되고 자, 또 선언하면 이 친구를 그냥 참조만 하죠. 이 두 개는 같은 주소예요. 그래서 뭐예요? true가 돼요. 그 다음에 기본형은 뭘 비교해요? 값을 비교한다 그랬죠? 자, 이 두 개는 값을 비교해서 true예요. 데이터적으로 완전히 같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는는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true예요. 자, 이것도 true. 자, 는는은 기본형을 비교할 때 형변환 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이랑 11을 비교하면 어떻게 한다? 이 친구나 이 친구를 형변환하죠. 둘 중에 누구를 형변환해요? 이 친구를 11로 바꿔요. 자, 이 친구를 11로 바꿔요. 맞나? 아니죠, 그쵸? 아니죠. 아, 맞아. 이 친구를 11로 바꾸죠, 그쵸? 자, 우리가 더하기 빼고는 다 뭘로 해요? 숫자로 바꿔요. 더하기는 문자로 바꾸고, 더하기 빼고 나머지 연산들은 다 뭐다? 숫자로 바꾼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요게 아니라, 자, 11이 같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11이 완전히 같냐, 11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입 변환 없이 11과 문자열 11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가 false가 뜨는 거죠. 요건 true. 자, 그래서 이 기본형과 자료형 비교할 때 는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 거고요. 쉬었다가 올게요. 쉬는 시간은 40분까지